이제 우리 아이 손발톱을 잘라줘야 될 때가 왔는데 이게 뭐라고 두근두근. 아기 손발톱 깎는데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오늘은 아이 손발톱 손질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손삭을 빼주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손톱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음 아기 손톱 자를 때 그 긴장감, 이 조그만 손을 잡고 자르다가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그런 걱정들, 당연히 처음엔 누구나 긴장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아이들 손톱 관리를 왜 잘해줘야 되냐면 아이들 손은 입으로 얼굴로 굉장히 많이 갈 뿐더러 손발을 많이 물고 빨고 해요. 근데 손톱이 길면 아이 피부에 상처 생기기 쉽기 때문에 손싸개를 풀고 나서부터는 특히 더 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손싸개를 빼주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많이들 신생아 시기가 지나고 한 50일쯤부터는 손싸개를 빼주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신생아들은 자기 팔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막 휘젓고 특히나 얼굴이나 입으로 손이 많이 가는데 손싸개 빼주라고 해서 빼줬더니 아기가 바로 얼굴을 긁어서 상처를 냈어요. 이런 이유로 손싸개를 계속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손싸개를 장기간 사용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처난 피부를 보면 맴짓이죠. 근데 아이들 피부는 재생 속도가 좋기 때문에 금방 아물어요. 그리고 상처 걱정된다고 언제까지 손싸개 해줄 순 없잖아요. 또 중요한 건 아기의 소근육 발달과 두뇌 발달 측면에서요. 자신의 손가락을 보고 움직여보고 손으로 잡아보고 만져보고 촉감을 느끼고 이렇게 손의 움직임이 두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촉감놀이도 애기한테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루 종일 벙어리 장갑 끼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손싸개는 잘 빼주시고 대신 손톱 관리는 잘 해주세요. 자, 그럼 아이들 손톱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크게는 손톱 가위, 손톱 깎기, 손톱 파일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해서 아이들 손발톱을 관리해 줄 수 있어요. 이때 언제까지는 손톱 가위를 쓰고 몇 개월부터는 손톱 깎기로 바꿔라 라고 정해진 시기는 없어요. 근데 신생아들의 손톱은 종이장처럼 얇아서 가위로도 되게 잘 잘려요. 그래서 처음에 손톱 가위로 쓰시다가 손톱이 조금 더 단단해질수록 손톱 깎기로 넘어갑니다. 엄마들마다 선호도가 있지만 전 손톱 가위가 편해서 꽤나 오랫동안 손톱 가위를 쓰다가 그 다음에 손톱 깎기로 넘어갔어요. 그럼 아이 손톱은 언제 잘라줘야 될까요? 아이들이 가만히만 있으면 손톱 자르는 거 진짜 쉬워요. 사실 목욕 후엔 손발톱이 어느 정도 물에 불어있다 보니까 손톱이 좀 말랑말랑해져서 손톱 자르기가 더 수월해지지만 아이들 깨어있을 때 손톱 자르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또 아이들 보면 주먹을 이렇게 꽉 쥐고 있죠. 근데 이렇게 꽉 쥐고 있는 주먹을 억지로 피고 당겨서 깎이다가 막 움직이고 울면 식은땀이 뻘뻘 너무 힘들고 이렇게 막 애기가 움직이다가 살이랑 같이 자를까봐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낮잠 잘 때 잘라주거나 애기 때 하다가 잠들면 그때 잘라주곤 했어요. 애기가 잠들면 손에 딱 힘을 풀고 있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자르기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물론 목욕하고 나서 아기 잘 때 잘라주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자는데 만지면 깰까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유 중이나 수유 후에 기분 좋을 때 또는 아기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깎아주기도 하는데 때론 아기가 싫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엄마가 판단했을 때 가장 깎이기 편할 때 깎이는 것이 정답! 보너스로 아기가 깨어있을 때 아빠가 옆에서 막 시선만 끌어줘도 자르기 너무 편해요. 자, 손톱 잡을 타이밍을 잡으셨다면 이제 손톱을 한번 잘라볼까요? 자르는 손가락 하나씩 잡고 할 건데 일단 겁먹지 마시고 종이 자른다고 생각하고 잘라보세요. 가위나 손톱 깎기로 살을 안 찝히게 하는 방법은 최대한 아이 손가락 뒷면 살을 밑으로 내려서 작고 깎아주세요. 손톱 자를 때는 양쪽 끝을 너무 바짝 자르면 염증 생기기 쉬워요. 우리 발톱도 양쪽 끝 너무 바짝 잘라서 염증 생겨가지고 정말 어마무시한 통증을 겪어보신 분들 많지 않나요? 그래서 손발톱은 꼭 일자, 그러니까 수평으로 깎은 뒤에 양쪽 끝만 살짝 다듬어 주세요. 한 번에 자르기 힘들면 조금씩 조각조각 잘라주세요. 다 잘랐다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 손톱을 한번 쓱 만져봤는데 조금 까끌거리거나 날카로운 면이 만져진다? 그럴 땐 아기용 손톱 파일로 뾰족한 부분을 좀 갈아주면 손톱 끝이 조금 덜 날카로워져요. 중요한 건 손톱 파일로 갈아줄 땐 가루가 많이 날리거나 묻기 때문에 마지막엔 아이 손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손발톱은 언제부터
잘라줘야 되나요? 이것도 정해진 시기는 없지만 태어나서 한 달 정도까지는 손싸개를 착용하고 있다 보니까 긁을 위험성이 적은데 손싸개를 빼주고 나서부터는 상처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꼭 손톱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잘라줘야 될까요? 생각보다 손발톱 되게 빨리 자라요. 발톱보단 손톱이 더 빨리 자라고요. 그래서 정해진 횟수는 없지만 손톱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발톱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잘라주면 되는데 아이들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듯이 손발톱 기는 속도도 다르겠죠. 다요 엄마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상처 나겠다 하기 전에 이 손톱 빨리 자라는 애기들은 이틀에 한 번꼴로 잘라주기도 합니다. 근데 난 손톱 깎이는 거 도저히 자신 없다, 무섭다 이런 분들은 손톱이 너무 길기 전에 아이용 손톱 파일로 그냥 자주 갈아주셔도 돼요. 이 손톱이 너무 길면 파일로 다듬기 힘들거든요. 당연히 성인용 손톱 파일은 너무 날카로워서 아기한테 사용할 수 없고요. 꼭 아기 전용 손톱 파일이나 네일 트리머 같은 전동 손톱 파일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마무리죠. 손톱을 조각조각 자르다 보면 이리저리 막 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 옷에는 혹시 들어가지 않았는지, 아기 노는 곳이나 자는 곳에 튀기진 않았는지 마무리 정리 잘 해주시고, 아기들은 손을 입으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유지 잘 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기 손발톱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손톱 깎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처음엔 어렵고 그보다 걱정이 더 커요. 그 작은 손, 이 손가락을 잡고 내가 잘 자를 수 있을까? 잘못하다 다치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하시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기저귀 가는 것도 처음 몇 번이 어려웠지 계속 하다 보니까 껌이죠. 사실 아기 손톱 깎는 것도 똑같아요. 뭐 손톱 깎는 거 너무 두렵다면 그냥 손톱 파일로 자주 갈아주면 되니까 그냥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능숙해졌다고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꼭 손톱 깎을 때는 아기가 다치지 않게 주의해가면서 손톱 관리 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감사합니다.